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굴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약 5년간 300조를 투자하는 국방 예산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2021에서 2025년 5년의 국방 중기계획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평균 6.1%의 증가율을 반영해 5년 동안 300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300조가 넘는 예산은 크게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으로 나누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방위력 개선에, 즉 직접적인 국방력 증가에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100조 이상을 투자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의 목표는 전방의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입니다. 이에 방위력 개선비 100조 원의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시 정찰 분야입니다. 감시 정찰 분야에서는 영상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합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2025년까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 위성도 개발에 착수해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4.25 위성사업과 4대의 정찰위성 획득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군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는 4.25 사업과 4대의 정찰위성 획득 사업을 통해 총 9대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1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 감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36대의 초소형 SAR 정찰위성을 발사해 10분 간격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을 정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미사일 전력 분야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사거리 800km급의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4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보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을 높이는 다양한 성능 개량도 병행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당국은 사거리 3000km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와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3000km급의 ICBM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가 탑재된 차세대 구축함을 추가로 도입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처리 능력을 기존 대비 8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패트리어트와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추가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양산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 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형 아이언도 및 한국형 C램을 개발해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C램은 한국의 핵심 보호구역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방사포탄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상 전력의 기동력 확보와 네트워크화입니다. 우리 육군 전력의 강력한 기동력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적을 압도하는 화력을 보유하여 육군의 전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휘통신체계를 현 대대급에서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차륜형 장갑차와 중형 전술용 차량을 전력화하여 기동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을 통해 자동 장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 인력을 줄이고 신형 다련장 로켓인 천무와 그 밖에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거나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해상 전력의 강화입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상륙 전력을 입체적 해양 작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규모의 경항모 확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와대 발표와 같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앞으로 개발될 신형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초계 범위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최신형 해상 초계기를 배치하고 상륙 공격 헬기와 상륙 돌격 장갑차 2차 사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군 전력의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군, 나아가 우주 전력의 신속한 탐지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KF-16과 F-15K 전투기 개량 사업에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해 강력한 공군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FA-50의 성능 개량을 통해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대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국방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도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시켜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와는 별개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미래 전장의 대응입니다. 우리 군은 전력 강화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장의 대비를 위해 자율과 인공지능, 초연결 등 국방 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자하고 방위력 개선비의 80% 이상을 국내 투자 정책으로 추진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이 되면 우리 군은 일본의 국방비와 같아지거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와 독일의 84%, 프랑스의 72% 수준입니다. 한국 국방비가 일본 방위 예산을 추월하는 2025년 무렵에는 이들 국가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외국의 한 군사 전문 언론에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글을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 주변에 계속되는 군사력 확장과 군비 경쟁에 자칫 우리나라가 방심하거나 뒤처지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사정도 모르는 팔자 좋은 평가라 생각됩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동북아는 서로가 공생관계가 아닌 경쟁관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측면도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만 봐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일본에 온갖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지금의 북한, 중국, 일본의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작금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라 생각됩니다. 국방 중기 계획은 현재 우리 군을 더욱 강력한 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중요한 중기 프로젝트라 생각됩니다. 이번 국방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